두 번째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두 번째 전략은 주제를 또 한번 공유해야겠죠. 이 주제는 이래요. 지금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너무 많이 들어온 얘기일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상황을 아름답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게 좀 더 강력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이건 어떤 종목과 팀을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지도자 또는 이 훈련 상황을 욕하는 거죠. 리더예요. 제가 리더인데 와서 야, 이제 진짜 힘들지. 아,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도자, 우리 감독님 왜 그러는 거예요? 몰라. 나도 이해가 안 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왜 저래? 또는 야,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대하는 부분들이 있죠. 나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팀을 나쁘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동조합니다. 왜 동조해요? 공공의 적을 만들면 우린 친해지는 거야. 우리가 공감대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동조해줄 뿐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전체 우리 팀을 다 죽이는 일입니다. 또 우리 환경, 야, 이 환경에서 어떻게 훈련을 해? 우린 진짜 너무 열악해. 야, 어디 학교 봐봐. 걔는 자기네 전용 구장 있어. 야, 우린 뭐야? 몇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우리 한 번 연습 게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우리한테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양심 없어. 이런 식의 대화를 우리가 많이 나누는 걸 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와 우리 학교의 환경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의 성격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도자 성격 내가 바꿀 거 아니고요. 학교라는 곳은 다 학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곳인데, 거기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욕을 해서 같이 이 상황을 인정하고 나쁘게 정의 내리는 것들은 우리 팀을 더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아름답게 하냐?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에 집중을 해요. 또 내부 장애물을 피해가야 돼요. 이번에 22년 동계올림픽에서 어떤 선수가 인터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 너무 그 선수의 말이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이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가 비켜가야 할 장애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외부 환경에 투덜대지 않고 같이, 남들이 욕할 때 같이 욕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처해 든 이 상황을 아름답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 하나고요. 다음 사례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프로야구팀이에요. 프로야구팀인데 이 팀의 개인적인 기량, 이 선수들의 개인적인 기량은요 굉장히 높아요. 누가 뭐라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선수들은 정말 훌륭한 선수들, 스타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팀의 성적은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팀에 한번 들어가서 또 궁금증이 생겼죠. 이 팀이 왜 이럴까? 선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선수들이 생활하는 거를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봤냐면요, 서로 너무 친해요. 목표도 공유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좋은 응징력, 좋은 리더들이 갖고 있는 행동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특이한 모습을 봤어요. 그 팀에 있는 인원이 30명이라면 3명에서 6명이 친합니다. 그게 하나의 조직이 돼 있어요. 또 3명에서 6명이 친해요. 또 3명에서 6명이 친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3명 이상이 되면 이것을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전체 집단에서 작은 집단끼리 응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체 응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이 생겨버리는 거죠. 우리 팀에서도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 응징력이 높아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서로 친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분위기인지
이 전체에서 세분화되어 있는 또 다른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는지 잘 보시고 좋은 리더라면 그 소집단을 같이 좀 더 큰 집단으로 뭉쳐놓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전략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투덜대지 말고 이것을 같이 욕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같이 떨어져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팀 내에서 작은 집단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다. 개인적으로 둘이서 서로 친한 거 괜찮아요. 3명, 4명, 5명, 6명이 따로 모이는 시간들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 주장들, 리더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들 몇 가지 더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강의 내용을 다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경기 중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 맞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경기 중에 리더십을 발휘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해야 될 일을 말해라예요. 이거 무슨 뜻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농구팀이 있었어요. 그 농구팀에 감독님이 계속 야단을 쳐요. 경기 중에. 야, 너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그거 아니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정신 차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여러분 더 단순한 거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 쓰레기 버리지 마.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린 그 말이 우리한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걸 다 알고 있어요. 바닥을 깨끗이 해.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 라는 말이 좀 더 명확한 지시입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좋은 리더가 해야 될 말은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라. 기억하세요.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을 했을 때는 역효과가 납니다. 해야 할 일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에 우리가 경기 중에 잠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아주 짧게 쓸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팀이 좀 성적이 안 좋은 상태예요.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럴 때 좋은 리더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져 라고 얘기해도 누구도 자신감을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훈련을 해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잘할 수 있어. 또는 저 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한 것을 우린 알고 있어.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뿐이야. 다시 거기에 집중해보자. 그게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다면 경기 중에도 좋은 리더로서 나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이 질문은 주장으로서 훈련 상황에서 팀을 어떻게 이끌며 생활에서 어떤 규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훈련 상황에서의 내 역할과 생활을 어떻게 규율을 잡을 것이냐 두 가지죠. 자, 훈련 상황은 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훈련 상황에서는 내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목표 공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생활에서의 규율. 예전에는 선배의 심부름을 후배가 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있어요.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많이 생겼죠. 자, 그런데 너무 해이해지는 것 같아. 나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선배들은 규율을 잡게 만들게 되죠. 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답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출퇴근 개념을 탑재하세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작하는 시간이 출근 시간입니다. 훈련이 끝나면 퇴근을 해요. 퇴근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되고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동도 출근과 퇴근에 대한 개념을 탑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할 때는 명확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거기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확한 지시를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생활 규율은요, 자율에 맡기세요. 자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두세요랑 자유를 주세요는 다른 얘기예요. 생활 규율은요, 자유롭게 하면 안 돼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유를 주라는 거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걸 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훈련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우리 팀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규율을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 팀이 하나로 똘똘 뭉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리더십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리더와 다양한 팀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리더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격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나만의 컨셉을 잡고 우리 팀을 이끌어 나가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물음표보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기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략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 첫 번째 뭐다? 서로 사랑하지 마라.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에 집중하지 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자. 거기에 대한 목표를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자. 다음은 현재를 아름답게 하자.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계속 투덜대는 상황들은 우리한테는 결국엔 더 역효과만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집중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리더십 또 응집력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운동을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남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아낄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서 더 좋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리더로서 성장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거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중간 리더로서 얼만큼 힘든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또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고 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대학운동부 주장 학생 여러분, 언제나 힘내시고 또 힘든 일이 닥쳐도 이겨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대학운동부 주장 학생 선수 여러분을 저희 코스프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